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중요한 사건,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첫 소식은 아무래도 의정부로 가봐야겠죠. 네, 준비했습니다. 그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인데요. 사건은 어제 오전에 발생을 했습니다. 남편인 50살 A씨, 그리고 부인인 46살 B씨, 그리고 고등학생 딸 C양이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른 방에서 자다가 일어난 중학생 아들 D군이 최초로 발견을 해서요.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. 네, 요즘 들어 이렇게 가족과 관련한 끔찍한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죽음의 원인 혹시 밝혀졌나요? 네, 1차 부검 결과가 오늘 오후에 막 나왔습니다. 예. 사망 원인은 3명 모두 동일합니다. 이 목 부위에 흉기에 찔려난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. 국가수 부검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숨진 가장 A씨 시신에만 주저흔이 발견이 됐습니다. 이 주저흔, 예. 뭔가요? 주저흔이라 하면은 이제 상처를 내기 전에 주저한 흔적을 말하는 법의학 용어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발견이 되곤 하는데요. 대신 또 숨진 딸 C양에게는 손등에서 방어흔이 나왔습니다. 방어흔은 즉 이제 흉기로 찔리려고 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했던 그 흔적을 얘기하는데요. 예. 다만 아내 B씨 시신에서는 목 부위에 자상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? 일단 말씀드린 이런 부감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요. 가장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일단 숨진 세 사람을 처음 발견한 건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 아들 D군이었고요. 예. 그리고 또 외부 침입 흔적은 뭐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주변인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?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실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 가족은 1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뭐 A씨는 목재 가구 부품을 만들거나 이제 조립해서 하는 목공 작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. 직원들 없이 혼자 일하는 소규모 업체였습니다. 한 7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수금이 밀리면서 억대의 빚이 생겼습니다. 예. 아들의 D군 진술에 따르면 이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사건 발생 전에도 가족들끼리 경제적 어려움을 서로 대화도 했었고 뭐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었던 것으로 진술이 됐습니다. 일단 경찰은 일가족 3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지문 감식, 약물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예. 사건이 있던 날 그 아들은 학교 과제가 있어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새벽에야 잠들어서 고나게 네. 자느라고 몰랐다고 하는데 네.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네. 예. 자, 다음 소식은 뭡니까? 네, 마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예. 먼저 재벌 3세 마약 사건입니다. 그 변종 대마를 삼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 3세 31살 최모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. 오늘 인천지법에서요.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최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. 또 검찰 측의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최 씨의 혐의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, 카트리지 등 대마 81g, 이게 시가로는 한 2,200여만 원 정도인데요. 이것을 구입해서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최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고요. 또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됐던 그 현대가 3세 손자인 28살 정모 씨도 최근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정 씨의 혐의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소식도 마약 관련한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중 한 명이 오늘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요. 예.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. 버닝썬 MD 28살 조모 씨인데요. 이 변호인이 오늘 있었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자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조 씨의 혐의 살펴보면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도 흡입하고 필로폰, 엑스터시,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네.
지금 계속해서 마약과 관련된 소식들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 네. 그 다음은 일반인들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마약이 뭐 말씀드린 이런 뭐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 혹은 뭐 재벌가들에게만 뭐 구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인데요. 예. 이번 사건의 마약 구매자들을 좀 살펴보면 회사원, 가정주부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이었습니다. 중국에서 이른바 이제 물뽕,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뭐 GHB라는 마약이고요. 그리고 또 수면제 일종인 조피클론 이런 것들이 3억 원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잡힌 사건입니다. 네, 마약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. 네. 그런데 이게 3억 원 상당의 마약이면 그 양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졌던 건가요? 네, 뭐 그래픽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마약 판매 총책인 35살 A씨랑 공급책 29살 B씨 등 일당이 있습니다.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물뽕이나 조피클론 등 시가 3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합니다. 이후에 인터넷과 그리고 SNS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했는데 이 마약을 산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뭐 회사원, 가정주부, 취업준비생 등 뭐 모두 77명이었습니다. 뭐 구체적으로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어떻게 올렸나 좀 살펴보면요. 네. 뭐 SNS 등에 수면제와 물뽕을 팝니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에 연락을 해온 구매자들에게요. 택배나 퀵서비스로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뭐 가격을 살펴보면요. 네. 물뽕 뭐 2병에 35만 원, 예. 그리고 뭐 조피클론 12정에 25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해서 1억 원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마약류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효능이 다르다거나 하는데 네. 이들이 판매한 건 주로 어떤 성분들입니까? 네, 마약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결과,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 예. 물뽕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뽕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수면제 성분인 조피클론 이 두 개가 사실은 성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마약입니다. 예. 물뽕은 GHB라고 불리는데 데이트 감각 약물로도 더 알려져 있는 마약입니다. 네. 뭐 버닝썬 사건 속의 가수 최종훈 씨가 집단 성폭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그 여성이 이 약물에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약물이기도 하고요. 예. 이 약물은 이제 특성을 보면 무색무취입니다. 그래서 술에 타면 취한 듯 이제 몸이 처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기까지 하고요. 하지만 이제 최대 24시간이 지나면 뭐 몸에서 흔적 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해도 이 약물에 당했는지 사후 추적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 인천지방경찰청의 마약수사대 관계자 역시요. 구매자들 대부분이 이제 자신이 먹으려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런 마약들이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일단 A씨 등 이제 공급책, 일당 등 3명을요. 마약류 관리에 의한 그 법률 위반 혐의로 해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네, 아까 마약 가격도 알려주셨지만 생각보다 비싸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뭐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? 네,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. 사실 네. 취재를 하면서 마약 관련 전문가들은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의견을 좀 대다수 내놨는데요. 뭐 수사기관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의 그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요. 지난해 뭐 12,000여 명, 2017년 14,000명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.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최대 30배 이상 많을 것이다. 30배나. 네,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. 어마어마하네요. 뭐 구체적인 내용 인터뷰 직접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실질적으로는 그 마약류 범죄 백서에 나오는 그 통계나 경찰이나 검찰에 이렇게 발표하는 통계는 검거된 인원일 뿐이죠. 수사기관에서 이제 확보한 인원인 거고, 잠재적인 마약 사범들이 꽤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, 그 마약에 대한 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10배, 20배 더 많으면 30배까지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계시죠. 워낙 암수 범죄다 보니까요. 네, 그러니까 뭐 실제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말씀드린 대로 30배나 더 많다는 실제 논문 결과도 나왔는데요. 뭐 이 연구에서는 사실 암수율을 주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암수율이라 하면은 마약을 투약했지만 그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지 않거나 예. 뭐 수사기관이 인지를 해도 뭐 용의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등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공식 범죄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. 네. 마약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한 해 국내 전체 마약 사범이 최대 40만 명을 넘는다라고도 어머나. 전문가들은 40만 보고 있습니다. 40만 명.
그러니까 결국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아주 다양해지고 그렇죠. 그 루트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고 거기다가 아까 지적한 대로 가격도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싸고.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일반인에게도 이제 확대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마약에 대한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겠군요. 예.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